생각이 퍼지니까 빅테크의 주가가 내린 거야. 빅테크 내리니까 어떻게 돼요? 야, 빅테크가 내리는데 다른 소프트웨어는 괜찮을까? 소프트웨어 다 팔자. 일단 모르겠어. 겁나 무서워. 사지 마. 최근에 이 미국 주식시장이 좀 안 좋았어요. 그리고 한국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시장 안 좋았어?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는 미국 하시는 분들은 더 포모가 오는 거야. 아, 이거 진짜 어떡하지? 아, 지금이라도 국장으로 갈아타야 되나? 이거 계속해서 뭐 나스닥 좋다고 하더니 이거 왜 이래? 이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뉴스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엔트로픽이나 몰트봇이 등장해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모두 대체해 버릴 것이다. 라는 게 최근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나왔고요. 그런 우려에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엔트로픽이 대체 뭔데? 몰트봇은 뭔데? 몰트봇을 쓰려고 하면 미니 맥북이 필요하다던데?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그게 뭔데?부터 설명을 하는 게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이제 엔트로픽 같은 회사는 원래는 창업자가 구글하고 오픈 AI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뭐 상당한 개발자였겠죠. 그리고 이분이 챗 GPT를 만드는 오픈 AI 쪽에서 AI 연구를 열심히 하다가 좀 상황이 안 맞았어. 이거 샘 얼트먼 이거 사실은 되게 사악한 놈인 것 같은데 이거 AI로 뭐 세상을 뭐 좋게 만든다고 하더니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지만 돈 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퇴사를 한 다음에 엔트로픽이라는 회사를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엔트로픽은 여러분들 아시는 뭐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그런 LLM 대형 언어 모델도 가지고 있긴 한데 이 오픈AI 챗GPT나 구글의 제미나이가 B2C 소비자 쪽으로 집중해가지고 빠른 성공 그리고 성공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이용자 수가 엄청나게 늘었죠. 근데 이 엔트로픽은 그런 쪽으로 간 게 아니고 이게 기업형으로 갔을 때 훨씬 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게 많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는 기업한테 과금을 시키는 게 훨씬 더 돈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엔트로픽은 기업형에 집중을 합니다. 근데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소비자와 달라서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도 기한을 해야 되죠, 결제해야 되죠, 뭐 예산 받아와야 되죠 하니까 사실은 초반에는 이 사용자가 느리게 증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엔트로픽이 뭐 제미나이나 챗GPT보다는 훨씬 낫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 엔트로픽의 자원을 이용해서 몰트봇이라고 하는 또 서비스가 나왔는데 이 서비스는 요새 인터넷 쳐보면 나오겠지만 내가 가진 뭐 휴대폰 이런 걸로 그냥 나만의 AI 인공지능 비서를 만들어서 주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문자로 카카오톡으로 이메일로 보내가지고 마치 내가 정말 비서한테 야 이거 나 뭐 가족들이랑 다음 주에 일본 여행 갈 거니까 설이니까 일본 여행 갈 거니까 일본 여행 예약 좀 해봐 라고 하면 그렇게 메시지로 주문을 하면 그걸 받아들이고 자기가 이 컴퓨터의 제어 권한을 가진 상태로 직접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서 뭐 하나 투어 들어가서 예약하는 거예요. 음식점도 예약하고 엑셀 파일도 만들어주고 야 나 그거 집에서 안 가져왔다 이 파일 좀 보내줘 하면은 파워포인트 파일을 뭐 이메일로 보내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이제 몰트봇인데 여기에서 이제 잠깐 토막 상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몰트봇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의 인공지능 AI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내가 직접 어떻게 활용할지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외부의 서비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코딩을 할 줄 아는 사람 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컴퓨터 잘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게 외부의 서비스가 아니다 보니까 나만의 서버, 나만의 데이터 센터가 필요해. 그거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 안에 인공지능 비서를 집어넣고 일 시키는 거야. 근데 이 미니 맥북이라는 게 뭐냐면 애플의 제품인데 요만한 사이즈의 퍼스널 컴퓨터 PC라고 볼 수 있어요. 랩탑 모니터나 뭐 키보드 이런 게 안 달렸다 뿐이지. 그걸 달아서 쓸 수 있는 작은 PC. 그러니까 랩탑처럼 들고 다닐 수 있는 PC라고 보면 되는데 그게 애플이 만들어서 성능은 좋은데 미니 맥북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작은 사이즈로 만들어놔서 이거를 우리 집이나 뭐 내 가방 안이나 내 차, 뭐 내 사무실에 놔두고 지시를 하는 데이터 센터용으로 쓰다 보니까 이 미니 맥북의 판매량이 늘었다라고 하는 게 엔트로픽 몰트봇의 등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얘네들의 등장이 왜 소프트웨어의 주가 하락이랑 연결이 됐는가? 최근에 엔트로픽이 이제 법률, 그 다음에 세무회계 이런 플러그인들을 냈어요.
플러그인이라는 건 뭐냐면 엔트로픽이라는 사이트 플랫폼 안에 별도의 카테고리가 생긴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내가 원하는 부분에는 요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인공지능한테 지시를 하면 잘해 라는 얘기한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몰트봇 같은 경우는 굳이 엔트로픽이 주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가 나만의 걸로 이용해. 근데 엔트로픽의 이 자원을 이용해서 하는 거야 라고 하니까 큰일 났네. 법률 자문해주는 소프트웨어, 뭐 판례 찾아주는 소프트웨어, 세무회계 기장해주는 소프트웨어, 뭔가 재무제표 만들어주는 소프트웨어 이런 거 다 대체되겠네? 굳이 내가 그거를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뭐 더존 비존, 외국어로 말하자면 인투이트, 리걸줌 이런 것들을 살 필요가 없네? 그럼 그런 회사 망하겠다. 그게 지금 미국 주식시장 하락의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표면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뉴스는 조회수를 위해서 자극해야 되고 자극이라고 하는 가는 방향 쪽을 이렇게 밀어주는 엔진, 연료, 모멘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겁이 나잖아. 겁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 겁을 크게 공포의 영역으로 확장하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표면적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야, 그러면 소프트웨어가 하락했는데 왜 미국 주식시장이 하락해? 미국 주식시장은 사실은 막 제조업, 유통업 이런 것보다도 시가총액을 차지하는 게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큰 것들이 뭐 반도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미국은 소프트웨어가 많이 차지해. 왜 소프트웨어가 많이 차지해? 그 똑똑한 사람들이 큰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전 세계를 쉽게 지배하는 거야. 지금 무슨 기마병이 가가지고 로마 제국처럼 이렇게 건설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네들 열심히 반도체 만들어. 너네들 그럼 내가 이거 사다가 AI 만들어서 결국에 니네가 우리한테 돈 지불하게 될 걸 하는 게 이제 미국 제국, 미국 자본주의 제국의 이 메커니즘이잖아요. 그래서 시가총액 중에서 소프트웨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무너지면 엔트로픽은 올라갈 수 있겠지. 근데 엔트로픽은 비상장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하락했다라고 하는 게 초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게 표면적인 거냐? 왜 실제로 소프트웨어 정말 안 사는 거 아니야? 소프트웨어 기업들 망하는 거 아니야? 세무회계 하는 회사 망하고 법률 회계하는 사람 법률 사무소 하는 쪽 망하고 그렇게 되면 정말로 전반적인 기업들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근데 엔트로픽은 비상장이니까 오픈 AI 비상장이니까 주식시장은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한 가지의 발레를 들어볼게요. 발레. 여러분들 혹시 오토캐드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오토캐드가 뭐냐면 건축할 때 이 설계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오토데스크라고 하는 회사가 만든 캐드의 브랜드가 오토캐드이고요. 꼭 오토캐드 아닌 것도 지금 요새는 많이 나와 있지만 오토캐드가 거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에요. 그 오토캐드가 나와서 여러분들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 그리고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가게 설계 직접 하셨죠? 왜냐면 오토캐드가 쉽잖아. 내가 직접 이 설계서를 그릴 순 없지. 건축가를 안 나왔으니까. 근데 오토캐드는 그걸 도와주잖아. 그래서 쉽게 아무나 설계할 수 있도록 해줬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설계하시죠? 건축사들 다 굶어가지고 망했잖아. 그죠? 2026년이라는 미래에는 여러분들 건축 설계 사무소라는 직업은 없어졌어요. 그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토캐드 누가 쓰고 있죠? 건축사들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쓸 수 있는데 왜 안 쓰죠? 내가 하는 일이 가치가 더 높기 때문이야. 나는 더퍼블릭 자산운용 대표는 주식하는 게 더 가치가 높고 여러분들은 어떤 공부를 하거나 어떤 사업을 하거나 어떤 회사를 다니거나 하는 것이 가치가 높아. 대신에 내가 직접 하지 않는 거, 나 집 설계하는 거 얘한테 맡길게. 그렇죠? 나 자동차 수리하는 거, 조명 고치는 거 얘한테 맡길게. 그렇죠? 지금도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코딩을 해서 뭔가 엑셀을 쓸 수 있습니다. 엑셀 없이도 여러분들 코딩해서 소프트웨어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안 하시죠? 왜 안 하죠? 그거 하는 것보다 구글 캘린더에 그냥 기록하는 게 편하니까. 그죠? 그냥 노트 앱을 쓰는 게 편하니까 내가 거기다가 돈을 지불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직접 그거 만들려고 하면 클로드 써야 되죠. 클로드한테 돈 내야 되죠. 내가 그거 시간 써야 되죠. 하는 것보다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물물 교환하듯이 비교 우위론에 따라서 그들이 AI를 사용하고 그들이 툴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홈택스에다가 연말정산 직접 할 수 있어요. 근데 직접 잘 안 해. 왜 직접 안 하죠? 회사 다니는 분들은 그 회계팀이나 거래 세무서에서 해줘. 그리고 그 세무회계하는 앱 3.3 이런 앱이 훨씬 편해. 근데 왜 내가 직접 안 해? 홈택스.지원.kr 들어가는 것보다 그게 더 편하니까. 그렇죠? 그런 것으로 볼 때는
이 엔트로픽이나 몰트보 때문에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다 굶어 죽는다? 다 대체된다? 라고 하는 일은 저는 일어나기 어렵다. 조금은 일어날 수 있고 미래에는 좀 더 일어날 수 있지만 한 1, 2년 내에 없어진다?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AI가 심긴 AI가 포함되어 있는 그 소프트웨어를 구독하는 데 지출하는 비용이 더 커질 겁니다. 예전에는 하나도 구독을 안 했다면 지금은 챗GPT 구독해, 클로드 구독해, 오픈AI 구독해, 노션 구독해 하면서 구독하는 비용이 더 커질 거예요. AI 더 쓴다니까. 자, 그럼 이제 본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소프트웨어들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닌데 소프트웨어 주식들은 왜 내린 걸까? 왜 소프트웨어 업종은 이렇게 급락한 걸까? 이거를 제가 많이 생각해 봤어요. 아, 여의도 사람들이 멍청한 게 아닌데, 월가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왜 그들은 소프트웨어가 모두 엔트로피가 대체될 거라고 생각했지?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순서가 바뀌어 있어. 아마도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진짜 미국 주식이 하락한 이유. 엔트로픽 같은 게 강세를 보이니까 어디서 강세를 보여? 챗GPT나 제미나이가 못하는 그런 산업용, 기업용 또는 뭔가 대화하는 게 아니라 결과물을 내놓는 용도에서 강세를 보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챗GPT나 제미나이를 많이 구독하는 회사들이 내가 이거 다 구매할 필요가 없네. 이 코인을 이렇게 많이 소진할 필요가 없네. 일단 엔트로픽 먼저 써볼까? 제미나이는 좀 덜 써볼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빅테크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엔트로픽이. 근데 빅테크는 어떤 상황이냐면 엔비디아로부터 GPU를 엄청 사와가지고 돈을 수조 원 단위로 사와가지고 그거를 데이터 센터를 막 건설하는 거야. 건설해서 자기네 AI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그 돈이 나중에 여러분들이나 기업한테 AI 서비스 매출로 돌아와야 되는데, 엔트로픽이 더 좋네? 챗GPT가 더 좋네? 제미나이가 더 좋네? 하면서 사람들이, 너네 KPX 한 거 현금으로 나중에 못 가져올 것 같은데? 그냥 돈 바다에다 사막에다 그냥 뿌리는 거랑 똑같을 것 같은데? 이 생각인 것 같아요. 이 생각이 퍼지니까 대형 소프트웨어가 주가 떨어진 거야. 대형 소프트웨어는 뭐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빅테크. 빅테크의 주가가 내린 거야. 빅테크 내리니까 어떻게 돼요? 야, 빅테크가 내리는데 다른 소프트웨어는 괜찮을까? 소프트웨어 다 팔자. 일단 모르겠어. 겁나 무서워. 사지 마. 이렇게 해서 먼저는 그 AI, 대형 AI 서비스들 간의 경쟁이 촉발한 빅테크의 주가 하락인데 이거를 언론에서는 해석하기로 야, 법률 소프트웨어 없어진대. 야, 세무회계 소프트웨어 없어진대. 야, 없어진 대로 해석을 한 거죠.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되냐면 주가를 차분차분히 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빅테크 중에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대표적인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거든요. MS. MS를 왜 주가를 내렸냐, 왜 나쁜 쪽으로 해석했냐를 보니까 투자자들이 KPX가 많다고 하니까 안 되겠다. 실적은 잘 나왔어. 근데 GPU를 더 산대. 데이터 센터를 더 짓는데 했더니 겁을 내는 거야. 원래 AI 사이클은 그러지 않았어요. 원래 AI 사이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GPU 더 사? 데이터 센터 더 짓는데? 되게 좋다. 왜? AI의 미래가 밝으니까 쟤네가 투자를 하는 거겠지. 그리고 인공지능 대장 누구예요? 엔비디아잖아. 엔비디아 GPU 계속 사는구나. 괜찮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언제까지만 해도? 3개월, 6개월 전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진 AI 서비스 이름이 뭐냐면 코파일럿이에요. 코파일럿 거의 안 쓰실 겁니다. 아마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현재까지는 최대 주주로 있는 그 기업이 오픈AI, 챗GPT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제미나이한테 지고 있잖아. 막 진다는 얘기 많이 들리잖아. 그리고 제미나이조차 엔트로픽한테 뭐 진다 이런 얘기 들리잖아.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애매한 거야. 마이크로소프트 인공지능이 애매한 거야. 애매한 놈이 KPX를 한다고 하니까 이거 헛돈 쓰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주가가 내린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은 사실은 소프트웨어가 뭐 다 없어지고 엔트로픽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런 게 아니라 AI 사이클 끝났나?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GPU 안 사나? 그러면 엔비디아도 날아가나? 그럼 인공지능 다 폭망이고 미국 주식 다 떨어지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거에 이제 하나의 발레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최근 이제 미국 주식들 중에 잘 나가는 주식들이 미국의 필수 소비재가 잘 나가요. 필수 소비재. 뭐 마시는 거, 먹는 거, 유통, 뭐 코카콜라, 월마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입는 거, 뭐 나이키 이런 것들이 주가가 안 좋았다가 지금 최근에 되게 좋은 거야.
이거는 의미 있다고 저는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들이 필수 소비재가 방어주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 채권 시장이 좋을 때, 경제가 어려울 때는 이들이 수익률이 상대적으로는 좋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고 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주식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게 신고가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절대적인 주가 흐름이 상승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다른 쪽에 있던 자금이 빠져나와서 여기로 가는 거야. 야, 우리 AI 몰빵이었어. 우리 소프트웨어 몰빵이었어. 빅테크 몰빵이었어. 했는데, 아, 모르겠다, 이거. 약간 좀 애매하다. 아닐 수도 있겠다. 내가 엔비디아랑 구글까지는 오케이. 근데 나머지 잘 모르겠네? 그럼 일단 팔아. 일단 팔아. 팔고, 야, 코카콜라 없어지겠어? 이걸 AI로 대체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일단 사.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시장에 대응해야 될 것은 첫 번째, AI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변화가 너무너무 빠르기 때문에 좋은 주식이 계속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이거 괜찮은 주식인 줄 알았는데 어느새 피해주가 될 수도 있으니까 계속해서 공부는 해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AI 사이클이 뭔가 충격을 먹거나 또는 다음 사이클로 넘어가거나 주식시장이 안 좋아지거나 했을 때 내 포트폴리오 괜찮나? 이게 정말 기대감만으로 있는 주식들인가? 기업들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매출이 나오는데 뭐 이건 AI랑 상관없는데 뭐 하는 것들을 일부 채워놨나? 채권도 좀 있나? 이런 것들 이런 포트폴리오 점검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무차별적으로 지금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다 하락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기회가 있어요. 항상 하락한 게 무서우니까 도망가야 되는 게 아니야. 도망갈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어. 근데 지금의 여러분처럼 덜 생각하고 그냥 던져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되고 거기에서 이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건 정말 진흙 속의 진주인데 하는 놈들이 있을 거예요. AI가 들어와도 내 서비스가 타격을 안 받는 플랫폼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AI를 이용해서 이 회사가 좋은 서비스를 내면 이 고객들이 내가 이 서비스를 언제 직접 만들고 앉았냐 그것보다는 내가 하는 게 낫겠다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전문적인 분야의 카테고리 킬러인 회사들은 옥석 가리기의 기회가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주가 하락은 엔트로픽이나 몰트봇의 등장으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대체될 거다, 없어질 거다 하는 우려에 주가가 하락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 시대가 오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남았다. 그거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엔트로픽이 갑자기 잘 되니까 AI를 열심히 하고 있던 일부 빅테크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안 좋아지면서 투매가 일어났고 그러니까 같은 섹터에 모여있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중소형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그들이 옥석이냐 뭐 경쟁력이 있냐 없냐 플랫폼이냐 아니냐 카테고리 킬러냐 아니냐랑 상관없이 주가가 떨어진 거다. 그 돈들이 어디 가 있다? 지금 일반 필수 소비재 AI에 관계없는 것으로 도망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AI에 대한 공부도 꾸준히 해야 되고 AI 사이클이 끝나거나 하락장으로 바뀌었을 때 내 포트폴리오가 괜찮나? 점검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무차별적인 소프트웨어 하락기에서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